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 압승을 했습니다. 선거가 일찍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돈키호테로 여겨졌는데 트럼프의 주장이 돈키호테가 아니라 하나의 미국의 새로운 정치 노선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주장은 한마디로 메가, 아,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를 써서 메가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미국의 국익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의 정책 제일 첫 번째가 미국의 공장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공장을 다시 회복하겠다. 공업이죠. 공업 산업을 회복하겠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엄청난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미국에서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공업이 사실상 망해간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 분업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값싼 경공업과 공업 제품을 해외에서 그 수입하고 자신들은 고부가 가치죠. 지식 산업과 첨단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미국은 고부가 산업,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산업 이런 것들을 분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와 같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격 경쟁력이죠.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러한 공장 산업을 양보하는 대신에 고부가 가치 산업을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 산업이 붕괴가 되면서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죠. 백인 노동자, 이 백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면서 이들의 그 블루 칼라가 붕괴가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저부가 가치 고부가 가치의 분업이라는 미국의 국익에서 맞지만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국익 때문에 미국의 공장 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라든지 그죠? 반도체 원천 기술이라든지 헐리우드라든지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의한 이윤을 이 저부가가치 산업에 지원을 해서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과 혜택을 본 반면에 저부가가치죠. 공업에 종사하는 특히 백인 블루 칼라들은 붕괴가 되면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분노를 하면서 공장을 미국에 다시 유치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여러 국내외 비판에 무릅쓰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어, 장벽을 샀습니다. 장벽. 근데 사실상 그 장벽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들이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바이든 시대에도 이러한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 수천만 명을 자기가 집권하면 추방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중남미죠. 중남미가 미국의 준식민지죠. 미국을 위한 농장, 미국의 기호식품을 만드는 농장이죠. 이렇게 전락하면서 중남미의 경제가 붕괴되고 또 중남미는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까지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중남미에 친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중남미를 미국이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중남미의 경제가 붕괴가 됐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중동의 난민들이 제3국을 우회해서 들어오거나 심지어 중국인들이 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에 이민하는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특히 중국의 불법 이민은 중국의 이러한 그 준마약이죠. 준마약, 마약의 제조, 판타닐인가요? 이러한 마약의 원료죠. 이러한 중국인들이 이 불법 이민, 그죠? 불법 이민이나 국경을 넘어가면서 이런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트럼프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도 역시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주로 저임금 분야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농장주, 농업 노동자죠. 농업 노동자는 되게 힘든 반면 임금이 낮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이민자를 고용을 해서 농장주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우리로 치면 뭐 아르바이트, 가게 상점의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뭐 헐리우드의 배우들이라면은 외국 불법 이민자를 가사 노동자로 받아들이죠. 우리의 경우도 일부 부유층에서 중국 동포나 이런 노동자들을 가사 노동자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라 보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이민자들이 저임금 산업 분야죠. 그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이런 저임금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런 저임금 일자리를 다투고 있는 백인 노동자나 그다음에 이민자 출신, 그다음에 흑인 출신 이러한 하층 노동자들은 바로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그 불법 노동자, 불법 이주자에 의한 범죄죠. 범죄, 치안 불안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이것들을 트럼프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주장은 외국에 대한 국방비를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안에서 미국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자급을 할 수 있죠. 자족을 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문제에 구의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미국 스스로 자족할 만큼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면서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엄청난 상품을 생산하는데 미국 스스로 그거를 소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상품을 수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도 결국은 유럽이라는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에 관여를 했고 지금까지 이러한 미국의 상품 시장 보호를 위해서 해외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미국의 산업을 위하거나 미국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식품 가격이죠. 식품 가격도 올랐고 그래서 이러한 물가 인상도 결국은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과 전쟁 개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 메가 노선이죠. 공장 회복,
불법 이민자 차단,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 중단, 이러한 것들의 그 부작용도 심각한데요. 그 부작용을 보면 공장을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미 고부가치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고부가치 산업이 아닌 공장 산업까지 미국이 차지한다면 미국은 결국은 모든 산업을 독점하게 되겠죠. 결국은 다른 나라, 재개발 국가나 일본과 독일과 같이 수출 지향적인 국가와 무역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의 공장 산업을 미국 정부가 지원해서 유치를 하더라도 미국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죠. 일본의 두 배. 그렇습니다. 프랑스나 한국의 두 배가 넘는 이러한 상태인데 임금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공장 산업 노동의 경우에는 임금이 높아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가격 경쟁력이 낮게 되죠. 그렇다면 자국 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 상품이죠. 뭐 한국차라든지 독일차에 대한 관세를 높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가격이 인상되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값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해외의 소비재죠. 이러한 소비재, 공장에서 만드는 이러한 상품을 값싸게 소비했는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의 산업에 관세를 매기게 되고 과거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죠.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던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 같은 이러한 동맹국은 자국의 경제가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동맹국끼리 무역 전쟁을 하게 되는 결국은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경제 전쟁은 정치적, 군사적 불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을 차단을 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일자리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노동력이 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은 저임금 산업 중심으로 임금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저임금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겠죠. 주로 농업이죠. 농업 상품, 식품이죠. 이러한 가격들이 인상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돼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하게 되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고 하겠지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회복해서 오버가치 산업과 공장 산업까지도 독점한다면 미국만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그렇지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미국으로부터의 이주, 그죠? 불법 이민이 폭주하게 되고 결국은 국경에서 이러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비용과 혼란, 분쟁,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국경에서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국경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에 대한 국방비를 축소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군사적 영향력이 축소가 된다면 정치적 영향력과 결과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죠. 미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돼서 미국의 시장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 분쟁이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이죠. 미국의 해외 시장 축소,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 독점이죠. 이러한 고로 인해서 탈미화, 미국의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탈미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외 문제죠.
조선이죠. 북한의 핵 개발이라 이란의 핵 개발을 이런 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핵이 확산돼서 미국의 핵 독점이죠. 미국의 핵무기 독점이 약화가 되면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약화는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의 약화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매가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죠. 공장 유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거죠. 불법 이민 차단도 역시 미국 노동자. 외국에 대한 방위 지원은 예산을 미국을 위해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가의 공통점, 핵심은 바로 국내외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국내에 돈을 지금까지 나가는 국내의 문제에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경제, 그죠? 미국의 노동자, 미국의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결국은 민생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공장 회복은 그죠? 미국 노동자죠. 불법 이민 차단도 미국 노동자, 외국에 대한 방위비 지원 중단은 미국의 시민. 이런 민생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득권층이죠. 국제 분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이민, 그리고 외국에 대한 국방비 지원에 찬성하는 이러한 미국의 기득권층. 미국이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하려면 세계에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미국 기득권층의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들이 트럼프의 이러한 메가 노선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바이든에서도 미중 분업에 대해서 일부 균열을 내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해놓은 그 국경의 장벽이라든지 이런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일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대한 방위 지원 중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 정부 때 졸속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동 정쟁에서는 이제 이란을 지지하고 이슬람 세력을 경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이죠. 트럼프의 노선, 음? 외국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국내 문제만 충실하자. 외국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사실상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일극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이러한 미국의 일극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뺀다는 거죠. 미국의 국내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기득권 측은 트럼프의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민생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득권층도 과거의 정책이죠. 미국의 세계 경찰의 임무라든지 미중 분업이라든지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노선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